이혼 도장 찍어. 루시아. 그 한마디에 루시아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스텔라가 루시아와 민태경을 불러놓고 이혼을 얘기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분했는데 그 차분함이 이상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 모든 게 잠잠해지는 바로 그 순간처럼요. 김선재와 민경채는 이번엔 치밀했어요. 민두식이 깨어난 직후부터 모든 병원 스케줄을 통제했고 보호자 동의서를 미리 위조해 요양병원 이송을 합법적 절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끝났어. 아버지 의식이 돌아와도 요양병원에서는 누구도 면회 못해. 루시아는 끝이야. 민경채의 얼굴에는 묘한 확신이 떠올랐죠. 하지만 그 확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루시아가 이미 민두식의 몸에 GPS 추적 장치를 심어놨다는 사실을요. 문태경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설계했고 직접 숨겼거든요. 병실 CCTV 각도 바꿔놨을 때 넣었어요. 절대 모를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 판에 놀아줄 차례네. 루시아는 그렇게 웃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휴대폰 속 GPS 화면에는 작은 푸른 점이 깜빡이고 있었죠. 민두식의 위치. 그건 곧 그들의 목숨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스텔라장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루시아, 태경씨. 할 얘기가 있어요. 오늘 저녁 호텔 커피숍으로 오세요. 문태경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필 둘 다 동시에 부르죠? 루시아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떼어내려는 게 아니에요. 묶어두려는 거야. 그건 곧 함정이라는 뜻이지. 그들은 미리 대비했습니다. 문태경은 차량 2대를 따로 배치했고 루시아는 변호사에게 이혼 무효 소송 예비 서류를 준비시켰습니다. 민두식 본인의 의사 확인 불가 시 이혼 효력 정지. 그 한 줄이 곧 복수의 씨앗이었죠. 호텔 한가운데 스텔라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이미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죠. 루시아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그 사람 아직 회복 중이에요. 스텔라장은 차가운 미소로 받아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이혼 도장 찍어. 그렇지 않으면. 루시아 문태경. 당신들 정체를 다 폭로할 거야.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루시아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대사였으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죠. 그래요. 근데 그게 지금 이혼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상관 많죠. 당신 같은 여자를 내버려 둘 순 없어요. 지금 당장 도장 찍어요. 문태경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하시죠. 협박으로 서명받은 서류는 효력 없다는 거 여사님도 아시잖아요. 스텔라장이 그를 노려봤습니다. 그럼 감옥에서 효력 따져보세요. 그녀가 살짝 웃으며 말했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두식 씨는 지금 요양병원에 있어요. 당신들 그거 알고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말에 루시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다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네, 알고 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죠. 그 사람은 오늘 밤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겨질 거예요. 그 말에 루시아와 문태경은 놀란 척 사색이 된 얼굴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민경채가 다른 병원으로 옮긴 뒤 이 둘은 GPS로 이미 민두식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으나 며칠간은 모른 척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루시아는 모시기는 척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요양병원 지하 출입구. 문태경은 야간 청소팀 교대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두고 있었어요. 지금이에요. 45초. 루시아가 수건으로 민두식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버텨주세요. 이번엔 제가 끝까지 지킬 거예요. 민두식의 손가락이 미약하게 움직였습니다. 살아있다는 신호였죠. 그 짧은 떨림 하나가 루시아에게 모든 용기를 줬습니다. 그들은 휠체어를 밀며 병원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경비원이 뒤돌기 전 딱 10초. 바퀴 소리가 복도에 묻히고 숨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루시아, 지금. 문태경의 신호에 따라 두 사람은 곧장 응급출입구로 빠져나갔습니다. 차량이 병원 뒷골목을 벗어날 때 휴대폰 GPS의 점이 안정신호로 변했죠. 민두식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루시아는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민두식 본인 의사 미확인으로 인한 이혼 효력 정지 신청서. 그 안에는 민두식의 의사표시 반응 검사 기록이 첨부되어 있었죠. 환자는 질문에 손가락으로 반응함. 그 한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오후 스텔라장과 민경채는 법무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어요. 이혼 효력은 잠정 중지 상태입니다.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이미 도장 찍었는데? 문제는 회장 본인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스텔라장은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도장을 받았지만 그 도장은 법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게 된 겁니다. 그날 밤 스텔라장은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루시아가 찍은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죠. 그녀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변해서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상황 탓하면서 변명을 해왔던 거였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완전히 꺼지진 않았습니다. 스텔라장은 전화기를 들어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루시아, 오늘은 서류 접수 안 할게. 대신 내일 회장님 얼굴을 직접 보러 가겠어. 루시아는 짧게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내일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만 봐요. 다음 날 아침 민경채는 김선재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왜 서류 하나 제대로 처리도 못해? 김선재는 차분하게 웃었습니다. 서류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 우리보다 한 수 위였던 거죠.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미표기. 화면에는 단 한 줄의 문자만 떠 있었어요. 오래된 계좌의 거래 내역, 오늘 공개합니다. 김선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보낸 거야? 루시아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이제 숫자의 진실을 봐야 할 때예요. 요양병원 비밀병실, 민두식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잡았습니다. 그는 문자를 보냈죠. 루시아, 기자 회견 준비해줘. 그 한 문장은 곧 폭풍이었습니다. 모든 비밀이 드러날 자리, 모든 거짓이 뒤집힐 무대. 루시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회장님. 문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판을 짜죠. 이혼 도장은 찍혔지만 진짜 서류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민강유통본사 이사회실. 긴 테이블 위엔 새빨간 스탬프가 찍힌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 효력 정지. 루시아가 천천히 읽었죠. 회장님의 서명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주치의 감정 결과 회복 전 의사 판단 불가로 판정됐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도장 찍었잖아요. 루시아는 비웃듯 말했어요. 네, 내가 찍었죠. 하지만 당신 아버지의 의지가 없었어요. 결국 서류는 종이 조각일 뿐이에요. 스텔라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서류 위에서 멈춘 채 손끝만 떨리고 있었죠. 그 손 떨림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태경이 조용히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제 판은 바뀌었습니다. 이혼도 권력도 진실도 모두 다시 계산해야겠죠. 그날 밤 루시아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제 더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말자. 증거로 끝내자. 그녀는 문태경에게 말했죠. 스텔라장이 만든 거짓, 이제 완전히 끝내야 해요. 계획이 있습니까? 있어요. 세리의 DNA예요. 태경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다시 검사하겠다고요? 그래요. 지난 검사 결과는 민경채 쪽에서 제시한 거니까요. 이번엔 내가 직접 합니다. 병원도 시료도 변호사 입회하에. 그녀는 다음 날 새벽 스텔라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죠. 여사님, 저 루시아입니다. 이번엔 피로 확인합시다. 세리가 정말 당신 손녀인지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할 기회를 주세요. 한참의 침묵 후 스텔라장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한 번 더 확실하게 해봅시다. 물론 결론은 정해져 있겠지만 예정을 생각해서 기회를 줄게요. 이틀 뒤 두 사람은 변호사와 함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루시아와 스텔라장, 그리고 세리의 머리카락. 의사는 장갑을 끼고 체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양쪽 혈액 샘플, 보호자 입회하에 채취합니다. 스텔라장은 침대 모서리를 꼭 잡은 채 말했죠.
이 피가 뭘 뒤집을지도 몰라요. 루시아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뒤집는 것. 이틀 뒤 루시아의 손에 한 통의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유전자 친자관계 확인서. 봉투를 뜯는 순간 그녀는 숨을 삼켰습니다. 결과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피검자 1스텔라장과 피검자 이민세리. 유전적 일치율 0.001%. 친손관계 불일치. 루시아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서류를 꼭 쥐자 종이가 구겨지며 울음을 대신했죠. 이젠 끝났네요. 그녀는 곧장 스텔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과 나왔어요. 세리, 당신 손녀 아닙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들린 건 아주 낮은 목소리였죠. 민경채, 날 속여? 미친 거 아냐? 그날 오후 스텔라장이 공개적으로 결과를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세리는 내 친손녀가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모든 시선이 민경채에게 쏠렸습니다. 무슨 뭐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민경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세리가 내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텔라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채야, 나도 이제 모르겠다. 모든 게 잘못된 것 같아. 민경채는 그대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세리는 분명히 내가 낳았어요. 나랑 호세 그때 병원에서.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죠. 그날 밤 민경채는 집안을 서성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스텔라 친손녀가 아니라니 그럼 내 딸도 아니라는 거잖아.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키운 게 누구야? 그녀는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예전에 제가 출산했던 기록 20년 전이에요. 민경채 이름으로 신생아실 출생기록 확인 좀.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싸늘했습니다. 당시 기록이 일부 분실됐습니다. 보존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폐기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민경채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실? 폐기? 그럼 이제 아무도 모른다는 거잖아. 그녀는 머리를 감싸며 주저앉았습니다. 나 미치겠네. 그럼 나는 뭐야? 그 아이가 내 딸이 아니라면 나는 누구야? 사흘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경채 씨,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자 검은 글씨로 적힌 문장 한 줄. 피검자 일민경채과 피검자 이민세리. 유전적 일치율 0.0004% 친자관계 불일치. 그녀의 시야가 순간 하얘졌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세리는 내 딸이야. 내가 낳았다고. 내가 그날 직접 봤다고. 그녀는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서류를 쥐어찢었습니다. 이건 거짓이야. 조작이야. 간호사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죠. 부탁드려요. 진정하세요. 진정? 내 인생이 거짓인데 어떻게 진정해요?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내가 사랑한 애는 누구야? 그 아이는 누구 자식이야? 병원 밖에서 기다리던 김선재가 담배를 꺼냈습니다. 그녀를 본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결과 나왔군요. 세리, 내 딸 아니래요. 김선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카드가 루시아한테 갔네요. 그만해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이 무너질수록 그 사람은 더 세지거든요. 민경채는 그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잔인해요? 진실이 잔인한 거죠. 나는 그냥 보여주는 사람일 뿐. 그 말에 민경채의 눈빛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그럼 나 이제 뭐 해야 하죠? 간단해요. 진실이 당신을 버렸다면 거짓으로 되찾으면 되죠. 민경채는 집으로 돌아와 세리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혼잣말했습니다. 세리가 내 딸이 아니라니? 그럼 내 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그럼 나는 누구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내 딸은 어디에서 찾는 거지? 거울 속 민경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절망의 예고였죠. 이제 그녀는 복수를 넘어서 모든 걸 불태워버릴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